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다이렉트 장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곰필입니다. 자, 오늘은 GV9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GV90은 제네시스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네시스의 SUV의 끝판왕은 GV8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GV80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그 수입차의 대형 SUV, 뭐 X7이라든지 GLS를 대체할 만한 차량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X5나 뭐 GL 이 정도죠. GL 정도도 아마 GV80하고 비교하는 거를 좀 그렇구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네. 아직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GV9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X7이랑 GLS, 그러니까 플래그십 V를 대체할 만한 차량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저도 지금 X7을 끌고 있지만 이거를 대체할 만한 국산 SUV는 없을까? 그러면 근데 이거 나오면 GV80은 좀 부족한 거야. 그래요. 네네. 근데 요 GV90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소비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V90이 어떤 차인지 디자인에서부터 성능,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장막 차량으로 지금 스웨덴에서 굉장한 혹독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플래그십 SUV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까다롭겠어요. 지금 가격을 저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근데 그만한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겠냐. 그러려면 테스트가 까다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혹독한 환경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위장막을 딱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이 차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예전에 컨셉카로 네오른을 한번 발표를 했거든요. 이 차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뉴욕 만무스님이 요분이 또 잘 맞추잖아요. 잘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상한 대로 거의 그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예상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을 살펴보게 되면 딱 눈에 띄는 게 뭔가요? 네오른처럼요. 그 헤드램프 있죠. 헤드램프. 야, 이게 양쪽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부터 그냥 쫙 광활하게 있습니다. 광활하게 쫙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데 원래 그랜저라든지 그런 차에 그 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호라이즌 램프. 호라이즌 램프. 근데 그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요것도 지금 보니까 좀 과하게 같은데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것도. 굵기가 MLA 헤드램프보다는 조금 더 굵게 나올 거다. 굵게 나오는 게 맞나 싶은데 얇게 나오면 좀 그 그랜저처럼 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요 모양도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도.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딱 봤을 때 과해 보이긴 하지만 왜 예전에 G80이나 제네시스 보면 지금 히든 머플러가 약간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히든 머플러. 딱 요 모양이잖아. 요거를 딱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실물로 딱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셉카랑 거의 이제 일치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컨셉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다. 컨셉카를 보면은 요 밑에만 이제 조금 과감하게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그물망이 그물이 들어가 있는데 예상도를 보게 되면 이 범퍼 하단의 요 반 정도는 이 이중 메쉬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 그 헤드램프 있죠. 헤드램프가 두 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대로 이어져서 여기까지 나올 거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이 휠이 있다 보니까 이 중간에 이제 끊길 거예요. 근데 이게 연장선으로 이렇게 그어지게 되면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런 디자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 라인은 쿠페처럼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일자로 쭉 이어지잖아요. 길게. 굉장히 크게 나올 거다. 실내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내가 굉장히 광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뒷면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전면과 통일성이 있어 보이는데. 통일성 있어 보이게 요 리어 램프가 두 줄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 지금 최근에 보면 레인지로버나 그런 차들은 약간 조약돌처럼 굉장히 매끄럽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매끄럽게 이렇게 디자인한 모습을 보여요. 이 위장막을 봐도 아마 요 컨셉카랑 비슷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장막을 보니까요, 램프가 또 뒷면도 마찬가지로 얇은 게 아니라 조금 더 두꺼워진 걸 딱 보네요. 조금 더 두껍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전면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 아마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롤러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멋있어요. 근데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운전할 때는 안 되죠. 가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네. 어떻게 해야겠어요?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저 모니터가 네. 이렇게 휘어져서 그러니까요. 말아서 맞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그 디스플레이처럼 요만큼만 나오는 거죠. 요즘 한 10cm 정도? 네네. 그렇게 나오고 정차했을 때 어. 우리가 뭔가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싶을 예. 때 이 화면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럼 네. 다시 이렇게 화면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면에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다. 네. 아마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열에는 독립 시트로 이렇게 구성이 됐을 텐데 네. 플래그십 SUV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네. 고급스럽겠어요. 네. 이 중앙의 암레스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크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 컨셉카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 이게 없었죠. 없었어. 네. 난 차라리 네. 그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이동하지 않을까. 요즘에 뒤쪽으로? 암레스트들이 왔다 갔다 하자 슬라이드 기능이 좀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좀 넣어놓지 않았을까. 네. 그런 기능을 그냥 딱 넣어도 나가기에는 좀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또 의자를 돌리잖아요. 수입의 기능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늘려나? 수입을? 그것 때문에 이게 좀 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예전에 그 컨셉으로 나왔을 때 이 중앙에 없는 게 어쨌든 조금 더 모양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맞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코치도어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중앙에 뭔가 자리 잡아서 좀 막히는 모습보다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뚫려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지만 네. 근데 네. 이미 네. 위장막 차량에는 그죠. 이 중앙에 암레스트가 이렇게 떡하니 네. 있는 걸로 보니까 네. 아마 여기에 이제 암레스트가 이대로 나올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요. 코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은 안 나오고 다른 모델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가 또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모델에는 저렇게 나오지만 코치도어가 적용된 다르게 나오려나? 저게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 암레스트에는 여기 이제 컵홀더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요. 예, 두 개가. 그 다음에 여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네. 여기는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제 코치도어예요. 그렇죠. 과연 코치도어가 나올 거냐, 네. 안 나올 거냐. 요거에 대한 말들이 참 많은데. 많죠. 정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코치도어는 나올 거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위장막 차량을 보게 되면 1열의 도어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위치네요. 그리고 이제 2열을 살펴보게 되면 2열에 원래 그 도어핸들도 네. 이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문은 어떻게 배로 열고 나온 거죠. 이렇게 열겠다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코치도어가 적용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렌트 리스 각종 상담 문의는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카카오톡 채팅, 전화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밴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최신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뭐다? 모토 다이렉트. 자, 이번에는 GV60 차량 크기랑 배터리 용량, 네. 성능은 어떤지 요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GV90 같은 경우는 네.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예요. 그렇죠. 예.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행거리가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결정이 그렇죠. 될 거기 때문에 네. 배터리 용량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네. 이게 참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배터리 용량은 113kg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 한 120까지도 봤어요. 왜냐하면 왜요? 아이오닉 9이 110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GV90이 113이다? 별 차이 없잖아요. 이게 배터리 그러니까. 용량이 작지는 않은데 네네네. 저희가 그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낮은 편이에요. 맞아. 네. 이거 113kg 배터리 용량이 나올 거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GV90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아이오닉 9이 대단하다. 와, 아이오닉 9이 110kW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GV90이 네. 113kg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네. 113kg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113kg로 나오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주행거리는 약 600km 이상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차고 패밀리카로 많이 쓰이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여행도 많이 다닐 거고 한데 600km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GV20 차량 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차량 크기를 한번 또 비교를 해볼 텐데 네네. GLS 그다음에 X7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GV20은 전기차고 예. GLS나 X7은 내연기관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요게 네. 비교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그런 옵션들이 국산차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수입차가 좋긴 하지만 네. 또 국산차가 또 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국산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량 크기가 그렇죠. 비슷하다 보니까 네. 아마 GV90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그 차량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V90은 전장이 5253 네. 이 정도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이제 GLS는 5215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X7은 5180 그러니까 X7보다는 한 7cm 정도 크게 네. 나올 거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전폭은 GV90이 2097 그 다음에 GLS는 2030 네. 그 다음에 X7은 1990 요것도 이제 GV90이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요. 네. 전고는 GV90이 1936 그다음에 GLS는 1840 그다음에 X7은 1835 이렇게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무조건 GV90이 좀 크네. 그쵸. 네네네. 넓고 높고 그러니까요. 하면 쾌적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휠 베이스. 네. 휠 베이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GV20은 3,400 정도 예상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3,400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다음에 GLS 같은 경우는 3,135. 그러니까요. 거의 한 이것도 30cm 정도 큰 거잖아요. 이만큼 실내가. 그러니까 GLS도 타봤더니 실내가 굉장히 넓던데요. 굉장히 크죠. 네. 굉장히 큰데 그거보다 네. 더 크게 나오네. 30cm. 이 10cm만 해도 되게 큰 거거든요. 네네. 근데 30cm 정도 커질 거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X7은 3105. X7보다는 진짜 그러니까. 30cm. 진짜 30cm. 진짜 30cm. 네. 그 정도 커질 거다. 근데 X7이 제가 이제 골프백을 3열을 접고 2열까지 핀 다음에 골프백을 세로로 전고 때문에 그런가? 세로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세워 넣는 경우도 자, 세로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어떻게 넣는지 이렇게 알겠어요. 넣게 되면 네, X7은 네. 좀 모자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막 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입차는 맞아요. 이 전폭도 좀 좁은 편이거든요. 가로로도 못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GV9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더라도 일자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골프백이 굉장히 많이 실릴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2열도 굉장히 쾌적할 거고. 네네네. 왜냐하면 실내가 넓으니까 일단.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네. 지금 뭐 전폭이나 전고가 다 높기 때문에 네. 다른 경쟁 차종들보다 수입차, 큰 차들보다 굉장히 쾌적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차에서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거든요. 아이고 예전에 우리나라, GV80이 비교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에어 서스펜션 없어서 맞아요. 승차감이 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딱 타보면 차는 너무 좋은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네. 승차감이 좀 별로더라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프리뷰 전자제어 그거잖아요, 서스펜션이 그죠? 있는데 네. 제가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딱 타보면 프리미엄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드디어 GV90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넣어준다더라고요. 기본으로. 그러면은 진짜 X7이나 GLS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는 부담 없이 승차감도 좋고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하니까 맞아.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GV90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상 가격하고 출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GV90을 딱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쏙 듭니다. 마음에 쏙 네. 들죠? 네. 근데 가격이 네. 너무 비싸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가격이 과연 얼마에 나올까 굉장히 쿵떡쿵떡합니다. 마음이 좀 싸게 나와야 될 텐데 네네네. 일단 가격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약 1억 3천만 원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억 3천만 원대면 지금 X7 정도 가격이 되거든요. 왜냐면 오, X7이 그렇구나. 1억 5천 정도 해요. 할인 때문에. 네. 그리고 할인을 받게 되면 네네. 이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모델이면 뭐 한번 비벼보면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네.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GV90으로 갈만하다. 예. 왜냐하면은 차량 크기도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정도 그 X7 정도 끌고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네. 네. 왜냐면 이제 수입차가 다 좋은 건 아니니까. 당연하죠. 수입차가 물론 이제 성능이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뭐 옵션이라든지 편의 기능 그런 편의 사양들이 우리나라 차가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넓을 거고 그렇죠. 거주성도 굉장히 괜찮을 거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넘어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롱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1억 후반대 풀옵션을 하게 되면 2억 정도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요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롱휠 베이스에는 이제 코치도어가 달리거든요.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정말 딱 광활하잖아요. 쾌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아질 거고 더 좋아질 거고 정말 또 고급스러워질 거고 이 정도 가격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시일 같은 경우는 26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거다. 아직 1년 남았네요.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GV90에 대한 소식이 나온 대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